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트렌드를 읽어드리는 세상 읽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디지털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수십 개의 알림과 메시지, 업무와 사적인 대화가 동시에 몰려옵니다. 점심시간에도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하고 잠들기 전까지 SNS 피드를 무한 스크롤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디지털은 분명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했지만 동시에 피로와 불안을 끊임없이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디지털 디톡스라는 말이 유행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기기를 꺼놓는다고 해서 마음이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꺼진 자리에 무엇을 채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아날로그 취미입니다. 단순히 옛날 방식을 다시 꺼내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가 새로운 의미를 입혀 즐기고 있는 흐름입니다.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아날로그의 재발견이라는 움직임은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취미가 각광받는 이유는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정신적 건강과 몰입입니다. 디지털 기기는 늘 주의를 분산시키지만 도예나 자수, 그림 같은 취미는 한 가지 활동에 몰두하게 만듭니다. 반복되는 손의 움직임, 재료의 질감, 천천히 완성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흐름, 즉 몰입의 상태를 경험합니다. 이 몰입은 심리학자 칙센트미하이의 연구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몰입은 불안을 줄이고 자존감을 높이며 시간 감각을 잊게 하는 강력한 경험입니다. 둘째는 감각적 만족과 현실감입니다. 디지털은 눈과 귀를 자극하지만 손끝의 감각, 냄새, 촉감을 주지 못합니다. 목재를 깎는 사각거림, 흙을 만질 때의 차갑고도 묵직한 감촉, 종이에 잉크가 스며드는 느낌, 직접 구운 빵에서 나는 고소한 향. 이런 아날로그 감각은 뇌의 다른 영역을 자극하며 현실감을 회복시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손으로 하는 작업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뇌의 안정적인 알파파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는 느림의 미학입니다. 빠르고 즉각적인 반응에 길들여진 우리는 점점 기다림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뜨개질 한 코, 그림 한 붓, 반죽의 발효처럼 느린 과정을 통해 기다림의 가치를 배웁니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아날로그 취미는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작품도 실패가 아니라 나만의 흔적이 됩니다. 넷째는 연결과 의미입니다. 아날로그 취미는 혼자만의 활동 같지만 사실은 타인과의 교류를 열어줍니다. 공방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대화, 원데이 클래스에서 나눈 공감, 독서 모임에서 함께한 토론, 온라인에서의 좋아요보다 더 깊은 교감을 선사합니다. 또 내가 만든 작품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기록이 되어 단순한 소유가 아닌 존재의 흔적이 됩니다. 아날로그 취미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손으로 만드는 즐거움에는 뜨개질, 도예, 목공, 가죽공예가 있습니다. 예술적 표현에는 수채화, 캘리그라피, 손글씨 일기, 필름 카메라, 악기 연주가 있습니다. 자연과 교감하는 방식으로는 가드닝, 테라리움, 캠핑이 있고 직접 만드는 기쁨으로는 베이킹, 수제 맥주, 수제청, 요리 같은 활동이 있습니다. 독서와 필사는 여전히 강력한 아날로그 취미로 자리합니다. 종이책을 손에 들고 텍스트를 따라 쓰며 깊이 교감하는 순간은 디지털이 결코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런 아날로그 취미가 MZ세대에게 특별히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세대는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에 익숙한 세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디지털 피로를 가장 강하게 느끼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취업, 집값, 경쟁,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찾고 싶어 합니다. 아날로그 취미는 그 욕구를 충족시켜줍니다. 내 손으로 직접 만들고 완성하고 기록하며 작은 성취감을 쌓아가며 자기 효능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맥락도 중요합니다. 팬데믹 시기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은 새로운 취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강의와 함께 확산된 원데이 클래스, 소규모 공방 체험, 집콕 문화 속에서 아날로그 취미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유라는 MZ세대 특유의 문화와 결합하면서 더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단순히 즐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 취미 과정을 올리고 해시태그로 연결되며 또 다른 커뮤니티를 형성했습니다. 아날로그 취미의 심리학적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활동은 뇌의 전두엽과 해마를 자극하여 집중력과 기억력을 강화합니다. 또한 도파민을 분비해 긍정적인 정서를 촉진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취미는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정신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날로그 취미가 만능은 아닙니다. 준비물이나 공간이 필요하고 꾸준히 이어가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핵심은 완성도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매일 10분이라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아날로그 취미를 시작하고 싶다면 작은 것부터 해보세요. 손글씨 연습, 간단한 그림, 집에서 화분 하나 가꾸기, 주방에서 새로운 요리를 해보는 것. 중요한 건 완벽을 포기하고 과정을 즐기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혼자 하기 어렵다면 공방이나 원데이 클래스를 찾아보세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며 시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아날로그 취미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투자입니다. 뇌 건강을 지키고 불안을 줄이고 인간관계를 넓히며 무엇보다 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합니다. 빠른 세상에서 나만의 속도를 찾는 일, 디지털의 홍수 속에서 나를 잃지 않는 일. 그것이 아날로그 취미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가치입니다. 결국 아날로그 취미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생존 전략입니다. 디지털을 끊는 것이 디톡스라면 아날로그 취미는 리필입니다. 비워진 마음을 채우고 지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나를 다시 회복하게 하는 힘.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삶의 균형을 찾게 될 것입니다. 세상 읽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